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0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좌측 상단에 있는 배너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픽은 지금 유로파 경기를 보지 못하고 일단은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로파 경기까지 참고하시고 나서 일단 배팅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주전으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바꿔 가실 것은 바꿔 가시고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는 제가 조금 이변을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변을 가져간 것들 중에서 정배처럼 느껴지는 경기들은 정배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대 제주의 경기고요. 일단 뭐 K리그는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대구는 광주에게 이제 큰 점수차로 일단은 패배를 했었고요. 정승원 선수는 뭐 아직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에드가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는 대구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훈 선수가 일단은 복귀를 했고, 그리고 이 제르소와 켄지바이프 선수가 주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에 대구가 제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패배가 없는데 2연속 무승부를 두 팀의 맞대결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10경기를 봤었을 때는 이 대구와 제주의 전적이 비슷하지만 지금 직전 5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가 좀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주가 강등이 됐었기도 하고 최근에 좋지 않았던 제주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부터는 이제 남길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대 전적을 크게 참고할 부분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좀 무패 투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을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 때문에 단통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대구가 광주에게 좀 대패를 했었고, 제주는 포항 상대로도 승리를 하면서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좀 제주의 단통으로 가기엔 좀 불안하고, 저는 단통으로 가자면 투픽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안과 동일하게 무패 투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최종 픽에서는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이라면 대구의 패배보다는 대구의 무승부, 배당을 봤을 때는 무승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꿔서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금 제주의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대구의 모습을 좀 본다면 대구는 수비적으로도 너무나도 좀 불안하고요. 경우엔 또 정성원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장성원 선수가 나올 텐데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지난 경기에 광주에게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격에서 그 역습에 나갈 때는 좀 좋았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징야를 필두로 해서. 하지만 제주는 라인을 그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대구의 장점이 살아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경기력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초안픽 영상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자, 광주는 일단 펠리페가 지난 경기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복귀를 했죠. 근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무게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지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그래서 광주가 이 시즌 초반에 좀 흔들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펠리페가 복귀한 점과 그리고 엄지성의 이런 활약, 엄원상은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김종우 선수가 지금 연속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 광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뭐 운이 좋게 어쨌든 뭐 꾸역승을 또 만들어냈었고요. 경기력에 있어서는 쿠니모토와 문선민 선수가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이 전북이 좀 압도적인 모습을 맞대결에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홈일 때, 최근에 전북을 만났을 때, 무승부를 하면서 최근에 패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는 초반 때는 광주의 단통 패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꾸역승을 좀 만들어냈었고 김보경이 득점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신감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광주의 단통 패로 좀 생각을 했었다가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까지 바치겠습니다. 일단 펠리페가 복귀한 점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 엄지성 선수가 좀 혜성같이 등장을 했는데 이 광주의 경기장을 봤었을 때 그라운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북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승을 보지 않는 부분은 광주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윤보상 키퍼가 잘 막아주고는 있지만 이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한 부분과 세트피스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북은 전방에서 뚝배기를 해줄 수 있는 일류첸코와 구스타보가 있죠. 그래서 경기가 풀리지 않더라도 광주가 선제골을 넣더라도 저는 또 어떻게든 무승부까지는 전북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포항 대 울산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와 전북 경기 그리고 울산 경기 둘 중 한 경기만 이변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광주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울산 상대로도 그랬었고 그런 상황이라 전북을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도 불안하고 그리고 포항과의 경기를 하는 이런 울산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개인적으로는 두 팀 중에 한 팀만 좀 이변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두 팀 다 좀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두 팀 다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북과 울산 중에 조금 더 이변이 나올 것 같은 팀은 오히려 전북보다는 울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항은 제가 뭐 초안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 김기동 감독이 팔라시오스를 지속적으로 지금 용병 선수들이 자가격리가 끝나고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팔라시오스를 좀 톱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자마자 클럽하우스로 가서 크베시치와 타시의 몸 상태를 체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경기에서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로라도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엔 김지영과 힌터제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홍철이 복귀를 했죠. 울산은 일단 3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적은 모습이 있습니다. 초안 때는 이 경기 좀 의심을 해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최종 픽에서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고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울산이 일단 공격진에서의 김지영과 힌터제어 선수의 이런 부상인 부분, 공격수가 없다는 점이 좀 크고요. 그리고 포항의 이런 용병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포항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김기동 감독이 분명히 전반전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어떻게 뭐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경기력이 좋아지는 이런 포항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 승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의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맞대결에서 2연승을 인천이 서울 상대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하긴 하죠. 인천이 이번 시즌은 좀 괜찮지만 지난 시즌까지의 모습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강등권의 이런 팀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천이 서울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연승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성남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이 박주영 선수가 그 골만 넣어줬으면 사실 서울 쪽으로 좀 무난히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됐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 좀 득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서울이었고, 인천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 상대로도 라인을 그렇게 내릴 것 같진 않습니다. 울산 상대로도 라인을 내리진 않았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뒷공간을 인천이 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서울은 어쨌든 이제 기성용 선수가 이 롱패스로 찔러주는 부분은 지난 경기에서 이런 서울이 수비에서 이런 빌드업 과정에선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 경기에서도 그랬었고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실수를 좀 최소화하고 이 기성용 선수의 롱패스 그리고 나상호 그리고 조영욱 이런 선수들의 침투로 이어진다면 저는 인천의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인천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호드리고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 3승 4무 6패로 원정보단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 아카포와 로자노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4승 3무 5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이 경기 승무패가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예상대로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다. 일단 알라베스가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투픽으로 가져간다면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저한테는 좀 무승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최종픽 때는 단통 승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그렇게 바꾸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알라베스가 4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디스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알라베스에게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부분은 알라베스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해외 구매율에서 무승부보다는 알라베스 승 쪽으로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은 이 경기엔 좀 무승부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면 알라베스가 이 카디스 상대로 역습해서 노릴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정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득점이 나오지 않을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당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저는 알라베스의 단통 승으로 최종픽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엘체의 경기고요. 레알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아자르, 디아스, 카르바알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라모스는 부상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레알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6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원정에서 2승 3무 7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투표율 1위 경기입니다. 라리가가 이제 최근에 좀 투표율 1위가 부러질 때도 좀 있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레알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겠지만 라모스가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벤제마가 지금 이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엘체의 경기력으로 레알을 좀 막아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알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승리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챔피언스 리그를 좀 대비하지 않을까,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연물을 좀 끊어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지 않고 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페레즈, 론카글리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7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홈에서는 4승 3무 6패로 원정보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에르비아스, 가르시아, 안드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6무 5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바이돌리드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했었을 때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초안 때도 오사수나의 승을 바라보고 있었고 최종 때도 동일하게 오사수나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도 적절한 배당을 좀 받았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사수나가 어쨌든 부디미르나 로베르토 토레스 이렇게 좀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조니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경기에서도 이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루벤 선수도 그랬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공권에 있어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들도 많고요. 저는 오사수나가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23번 에르난데스의 이런 제공권이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도 굉장히 좋은 오사수나라서 저는 바이돌리드 상대로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승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약간 불안한 점은 오사수나가 약팀 상대로는 좀 같이 못하는 약간 좀 강팀에게 오히려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초안과 동일하게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타페는 마타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고요. 홈에서는 5승 3무 5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와 비교했었을 땐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틀레티코도 일단은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히메네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헤타페 상대로 모두 승리를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를 봤었을 때 헤타페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헤타페 상대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틀레티코가 헤타페 상대로 약간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또 주전으로 나왔어요. 승리하긴 했지만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1차전에서 이제 첼시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상대가 최근에 좋지 않은 헤타페라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가 헤타페 상대로 7연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과 투표율을 비교했었을 때 좀 맞지 않는 이런 배당과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헤타페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헤타페의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고 쿠쿠레야 선수가 복귀하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헤타페가 좀 압박을 좀 타이트하게 하더라도 아틀레티코는 그것을 뚫어낼 만한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무패 투픽이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다시 K리그 경기고요. 수원FC 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수원FC는 박지수 선수는 일단 3월 말쯤에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조유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었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지난 경기 승리를 했습니다. 이 뭐 페널티킥 득점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만들어낸 그런 과정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뮬리치는 확실히 선발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교체로 나와서 뚝배기용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오히려 뮬리치가 없었을 때 이 성남의 압박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수원FC가 성남 상대로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는 어제
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변이라면 저는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FC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수원FC가 경기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난 경기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라운드 때의 경기력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1라운드 때는 좀 좋았었지만 확실히 수원FC는 후반전에 좀 체력적으로 지치는 모습, 전반전에는 압박이 굉장히 좋은데 이 후반전부터는 좀 압박이 좀 헐거워지고 그리고 이런 실수도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좀 득점을 하게 되고 후반전에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뭐 성남이 공격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압박 말고는 사실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고 밀리치가 후반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헤딩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FC가 지진 않을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남이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수원FC가 그것을 뚫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라스 선수가 지난 경기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봤을 때 조유민이 복귀한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 일단 수원FC가 정배당을 받은 점과 상대 전적에서는 성남 상대로 좀 밀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성남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원FC가 홈에서 승리를 할 첫 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FC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수원삼성 대 강원의 경기고요. 수원삼성은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마사 그리고 이범수 선수가 아마도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수원 삼성이 강원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 상대로 맞대결에서 패배가 좀 적고요. 홈에서는 최근에 강원 상대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투픽으로 가자면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폴더 자체가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 초안과 동일하게 단통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강원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수원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의 경기력 자체는 뭐 지난 경기 수원FC와 비기긴 했지만 경기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제리치 역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가 강원, 좋지 않은 강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원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수원 삼성이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강원FC가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을 때 강원이 좀 지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수원 삼성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0대0의 무승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과 동일하게 최종픽에서도 수원 삼성의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셀타비고는 모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6승 2무 4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승 4무 7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패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는 제가 초안 때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게 빌바오가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초안 때는 단통 승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최종픽 때는 단통 무승부로 좀 바꿔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바오가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지금 이런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5점대 배당이면 굉장히 높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좀 가져갈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이면 좀 좋아 보이는 게 빌바오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중에 컵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말에 경기, 그리고 이번 주에도 주중에 리그 경기,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셀타비고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홈에서 좋은 셀타비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빌바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줬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의 경기력과 상황을 봤었을 때 셀타비고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만, 배당적인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게 돼서 최종 픽에는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그라나다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죠. 마치스, 수아레즈, 산체스, 고날론, 에레라, 앙헬 등 결정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7승 3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몬레알, 아리츠, 그리고 호세바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7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그라나다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배당이 굉장히 낮은데 투표율은 좀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소시에다드를 믿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라나다가 홈에서 좋은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라나다의 단통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격진에서의 마치스와 수아레즈가 없는 부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중원에서의 고날론, 에레라 선수가 없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팀이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주중에 유로파 경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소시에다드고 공격진에서의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에이바르는 비가스, 코레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는 1승 6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주중에 유로파가 있죠. 코클랑, 예레미, 이보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원정에서는 순위답지 않게 3승 7무 3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2연패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적다라는 점, 그리고 비아레알이 에이버를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에이바르가 홈일 때는 비아레알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초안에서는 에이바르의 승까지 좀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비아레알이 분명히 주중에 유로파가 있는 부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에이바르와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비아레알이 분명히 우세한 부분들이 있고요. 비아레알도 원정에서 좋지 않지만 에이바르는 홈에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홈과 원정에서 좀 무승부가 많고 비아레알은 특히나 이번 시즌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그냥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에이바르의 경기력과 홈에서의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무패 투픽이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에이바르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죠. 도르트문트와 비기긴 했지만 어쨌든 탈락을 했고요. 비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8승 1무 3패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비야는 리그 기준으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0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6승 1무 6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2연승 및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세비야는 10경기째 무승부가 없고 베티스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또한 세비야는 홈에서 단 1무밖에 하고 있지 않고요.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 단 1무밖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이변을 보고 세비야의 단통패만 생각을 했었지만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가 좀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몰렸어요. 그리고 세비야가 좀 생각보다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저는 세비야가 챔스에서 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경기는 좀 세비야의 승까지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대가 베티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베티스라서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무승부를 어쨌든 했습니다. 뭐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무승부까지 만들어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까지 좀 바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이변으로 세비야의 패까지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베티스가 일단은 흐름이 최근에 좋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안한 장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습에서의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공격력에 있어서는 베티스는 항상 좋은 팀이죠. 그리고 공격진에서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 그리고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저는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참고로 해봤을 때 베티스가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통이라면 저는 세비야의 패를 추천드릴 정도로 좀 이변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조금 안전하게 승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대구의 단통 무승부, 2번은 광주의 무패 투픽, 3번은 포항의 승패 투픽, 4번은 인천의 단통 패배, 5번은 알라베스의 단통 승, 6번은 레알의 단통 승, 7번은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 8번은 헤타페의 무패 투픽, 9번은 수원FC의 단통 승리, 10번은 수원삼성의 단통 무승부, 11번은 셀타비고의 단통 무승부, 12번은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 13번은 에이발의 무패 투픽, 14번은 세비야의 승패 투픽,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풀백과 독식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